리허설 원해방정식부터 명제 교재 실전 1차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질문 나왔던 거 기준으로 볼게요. 10번 전치집합 U에 공집합 아닌 세 부분집합 PQR 각각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이라고 할게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집합을 판단해야 되니까 명제를 집합처럼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은 not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 그러면 R은 Q의 여집합 이렇게 얘기하겠고, 또 Q는 not R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래. 그러면 R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느껴지는 게 있나요?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이렇게요. 그러면 Q가 R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얘기가 되고, R 여집합은 또 Q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니까 결국 이 부분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Q와 R의 여집합이 같은 집합이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 다음 P랑 Q는 또 이런 관계가 있대. 그렇다면 결론, P는 Q의 부분집합이고 Q랑 R의 여집합은 같은 집합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기억번부터 파악을 해볼게요. P랑 Q의 교집합, 얘는 이제 P를 얘기하겠죠. 그렇다면 P는 R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네, 맞는 말이 되겠어요. P랑 Q의 합집합, 그건 Q가 되겠어요. Q는 R의 여집합이랑 같다. 네,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3번 Q의 여집합에서 P를 빼면 R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Q의 여집합에서 P를 빼면 R이 된다. 일단 얘가 눈에 바로 잘 안 들어온다면 좀 법칙을 이용해서 바꿔보도록 합시다. Q의 여집합의 교집합, P의 여집합이 R이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해보고요. Q 합집합 P의 전체 여집합 드모르간 적용하면 이게 R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Q랑 P의 합집합의 결과는 Q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럼 Q의 여집합은 R이다 이 말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다음 4번 P의 여집합에서 Q를 빼면 P가 된다. 자, 얘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근데 얘는 P의 여집합에서 Q를 뺀 것이 P가 된다라는 얘기는 일단 확인해 봅시다. 4번. 그럼 얘도 고쳐주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P다 이렇게 보겠고요. 좌변을 드모르간 쓰시면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P 합집합 Q는 Q로 보이니까 Q의 여집합이 P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Q의 여집합이 P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죠? 모른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5번. R에서 Q를 뺐대요. R에서 Q를 뺐다. 근데 Q는 R의 여집합이죠. 그럼 R에서 R의 여집합을 뺐다라는 건 그냥 R이란 얘기예요. 그죠? R 전체야. 그럼 P랑 R을 교집합했더니 공집합이 됐다? P랑 R을 교집합하면 공집합이 되나? 자, P는 R의 부분집합이죠. 그렇다면 P에 속하는 원소들은 전부 다 R의 여집합에 속해 있어야 돼. 그러니까 P에 속해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R에 속해 있지. 그런데 여기는 R의 여집합, R만 구성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 R의 여집합에 하나도 없지, 원소가.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틀린 건 4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이렇게 주어진 x,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원이 된대요. 일단 원이 된다라고 했으면 x제곱이랑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요. 반지름이라는 것이 0보다는 커야 실원이 되는 거죠. 우리는 고1 과정에서는 실원만 다루니까 고등 과정에서. 그래서 r제곱이라는 걸 구해보도록 합시다. 걔는 1 더하기 16 마이너스 k 이런 애가 되겠고, 얘는 0보다는 커져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 일단 하나 발생하는 k의 범위는 k가
작다. 누구보다? 17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나오겠고요. 4,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의 좌표가 1,4가 되겠네요. 원의 중심이 1,4인데요. 얘가 4, 4분면을 지나면 안 되죠.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은 뭐 이런 데 있을 텐데 얘가 원의 반지름이 커져요. 쭉쭉쭉 커졌어. 자, 이렇게 되는 순간이 반지름이 얼마일 때죠? 4일 때죠. 4. 4보다 반지름이 커져버리면 4, 4분면을 지나게 되니까 4라는 그러니까 반지름이라는 것이 아무리 커져도 4보다는 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셨니? 오케이. 따라서 지금 여기서 R의 제곱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이 1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R제곱이라는 게 이렇게 써야 되나? R제곱이 1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 되지. 근데 그 R제곱이라는 식이 저 식을 따라가고 있었으니까 얘는 또 17-K니? 17-K 이렇게 되는 거지. R제곱이라는 식이. 따라서 여기서는 K의 범위가 1보다는 이렇게 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A라는 애는 1이 되겠고요. B는 17이 돼주겠죠. 그래서 A랑 B를 더하시면 18.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4번. X가 0보다 클 때 1 더하기 루트 X랑 루트 1 더하기 X를 비교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제곱해서 비교해야 되겠죠. 비교합시다. 기억번 1 더하기 X 더하기 2 루트 X 크다. 1 더하기 X. 그러면 얘네들 날아가죠. 이렇게. 그러면 X가 0보다 크면 당연히 이것은 0보다 크죠. 그래서 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은번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얘를 이렇게 바꿀게요. 왜냐면 나는 그 뭐라 그러지 이걸? 산술기하평균 쓸 거니까. 자, X 플러스 2분의 이 가분수 형태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x 플러스 2로 만들어주면 x제곱 더하기 2x까지 만들어줬고 더하기 9 이렇게 처리할게요. 그럼 얘는 x 더하기 2분의 9라고 쓸 수 있겠고 역수꼴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고 뒤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서 식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술기하 평균 적용이 가능하겠죠.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9 그리고 마이너스 2까지. 그러면 이 결과값은 3에다가 2를 곱하면 6이겠고 2 빼면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도 봐줘야 돼요. 그러면 얘랑 얘가 같을 때니까 얘가 3일 때 그래서 x는 1일 때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등호 성립은 x가 1일 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결과가 최소값이 4다. 맞는 말이 되네요. 그래서 니은도 참입니다. D급번 보도록 할게요. D급번에 요렇게 되어 있는 거 x, y가 실수일 때 얘가 성립하니? 라고 물어봤네. 일단 한쪽으로 전부 다 넘겨줘 볼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9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에서 이제 완전 제곱식을 뽑아주면 돼요. 어떻게 뽑을 거냐면 일단 여기서 보면 x랑 y가 있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2분의 1 x 마이너스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2배를 해서 좀 눈에 더 잘 들어오게 해보자. 여기를 6y 얘는 18로 바꿔주고 처리를 해볼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제곱으로 하나 쓰고 그럼 이제 여기서 x제곱이랑 y제곱 하나씩 남았지. 그거를 여기서 묶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하나 묶고
y-3의 전체 제곱으로 하나 묶는 거지. 그러면 이거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9까지 처리됐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앞에 있는 식이 x-y의 전체 제곱, 가운데 있는 식 x-3의 전체 제곱, 마지막 식이 y-3의 전체 제곱.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네들이 다 실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네.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니 디가 모두 참이라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다음 15번이요. 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가지고 있다. 자, 한번 해보자. 일단 원의 중심이 3,4 그리고 반지름이 5보다는 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X축이랑 Y축을 이렇게 그었을 때 지금 3,4라는 건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란 말이지. 근데 반지름이 5보다 크다란 얘기는 이 원이 더 이렇게 크게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야만 당연히 원점 대칭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죠? 점 대칭.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안 돼. 좀 더 커져야 되겠다. 야. 이렇게. 너무 큰데. 그러면 자 봐봐. 이렇게 하고 X축이랑 Y축을 좀 붙일게. 이렇게 붙여주자. 이렇게. 얘를 좀 더 안쪽으로. 이러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두 점이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래. 그렇다면 대충 이런 점 이렇게 잡아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림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러면 이런 데가 만약에 A라는 점이면 여기가 B라는 점인 거죠. 그러면 A, B가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 맞죠? 길이가 같게. 오케이. 이 원 위를 돌아다니는 P에 대해서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Q라 하자. PQ 길이의 최대값이 24다. 야, 그렇다면 위를 돌아다니는 P 대 Q가 원 위의 점은 아니지. 그런 말 안 써 있잖아. 그러면 A, B로부터 거리가 제일 멀리 있는 그 점인 P를 여기에 대해서 선대칭 시키면 이렇게 멀리 나가겠지. 그랬을 때 이 거리가 24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겠네. 이해되셨니? 오케이. 그렇다면 AB라는 이 직선, 이제는 직선으로 볼게. 이렇게. 이 직선에 대해서 가장 멀리 있는 점을 찾아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요거를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약간 거리는 원점부터 3,4까지니까 5라는 거리가 될 거고요. 말했다시피 요 길이가 2배가 돼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2배가 된 길이가 24였으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돼줘야 되지? 요만큼이 절반인 1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7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따라서 반지름은 7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다음 16번. 원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이 있다. 그거부터 할게. 일단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부터 찾아봅시다.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x 더하기 2y 마이너스 5는 0이다 라는 접선의 방식이 하나 일단 나오겠고요. 기억번, 접선 L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5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은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원의 넓이를 2등분해야 되는데 누가? 선이.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누굴 지난다? 중심을 지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등분을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x 더하기 2배의 y 더하기 2분의 5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에 0,0을 대입했을 때 성립이 되니? 라는 말인 거야. 여기다 0 넣었으면 얘는 필요 없고요. 여기다 0 넣었으면 5 빼기 5는 0 나오죠.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니은번, 원 위의 점 PQ에 대해서 P 플러스 1의 제곱, Q 마이너스 1의 제곱의 최대값. 이게 무슨 말이지? 얘는 P, Q라는 점과 마이너스 1,1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것의 제곱. 거리의 제곱. 얘를 얘기하는 식의 표현인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봐봐요. 이렇게 생긴 원이 있고요. 원의 중심이 0,0이래. 그리고 이 위를 돌아다니는 P, Q라는 어떤 점이 있는 거야. P, Q. 근데 마이너스 1,1이라는 것의 위치를 잡아야 되거든. 봐봐. 이게 지금 길이가 루트 5짜리잖아, 반지름이. 마이너스 1,1이라는 건 원점까지의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어? 1제곱 더하기 1제곱이니까 루트 2거든? 루트 2면 루트 5보다 작지. 그러니까 원 내부에 있는 어떤 점인 거야. 이런 어떤 점이라고. 여기에 마이너스 1,1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점까지의 최대값을 찾으라 라고 했으니까 언제겠어? 요 거리에다가 뭘 더한 거? 이만큼을 더 더해준 거겠지. 아이고. 방금 내가 말한 그만큼이라는 건 원의 반지름이 될 때겠지, 당연히. 이렇게 되는 순간을 말하겠어. 그러면 빨강 색깔 길이는 반지름으로 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저 파랑 색깔 길이는 루트 2 아닌가요? 네. 그래서 쟤네를 더하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5가 돼야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됐죠? 다음 디귿번. 주어진 원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원은 X축과 접선 L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했어요. 어디 보자.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대. 그렇다면 디귿번에 원의 중심이 0,0이었거든 원래. 근데 얘가 평행이동이 됐지. 평행이동이 되고 난 다음 중심은 10 더하기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됐을 거야. 그치? 근데 얘가 X축이랑 L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했어. 일단 Y좌표 보이죠? Y좌표의 절대값을 했더니 원의 반지름이랑 똑같지. 그러면 X축에 접한다는 오케이야. X축에 접하는 거 가능. 그 다음에 접선 L에 접한다라는 걸 확인을 하려면 접선 L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은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여기 L 찾아놨잖아. 그래서 거리만 이용해 볼게. 루트 5분의 절대값 X 자리에는 10 더하기 루트 5, Y 자리에는 루트 5 집어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빼기 5에다가 절대값 씌웠다. 그럼 이거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랑 얘가 지워지죠. 그러면 5가 남겠고요.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고요. 여기 밑에는 루트 5가 들어있죠. 여기도 절대값 지금 쓰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얘는 루트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근데 얘가 반지름이 루트 5랑 같니?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은 디귿도 틀렸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기억만 맞다. 다음 20번. 자, 원이 1,3이래. 중심이. 반지름은 루트 2인 원에 대해서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를 이루는 접선이 있다. 접선 몇 개 나올까? 45도. 2개 나오겠지. 이렇게 생긴 접선이 2개가 나올 거야. 이쪽에도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럴 때 원의 중심을 A, 여기를 A라고 하고 접선 위를 움직이는 점을 B.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네. 그건 모르겠군. 그리고 X축 위를 움직이는 점을 C라 하자.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아, 그래. 일단 반지름 길이가 루트 2거든. 그러면 X축이라는 게 요렇게 들어있겠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반지름 길이가 루트 2거든. 여기가 루트 2란 말이지. 그죠? 그리고 요 길이는 지금 3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2가 더 짧아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C. C를 임의로 잡아보자. 이런데 C 있다고 할까? C. A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다음 B라는 것도 뭐 이런데 있다고 할게. 이 위를 돌아다니니까 B 이렇게. 그 다음에 접선을
얘를 그냥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이랬을 때 둘레의 길이의 최소면 A, B, C를 이렇게 이어서 이런 삼각형을 하나 만드는 거지. 그랬을 때 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럼 결국 도형이동 문제가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그러면 얘랑 똑같은 길이를 이렇게 해서 구해주고 얘를 일로 피고 얘랑 똑같은 거 이쪽으로 내려서 여기 펴주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이어. 그럼 그게 최소 길이. 이렇게 생각할 거 맞지? 오케이. 그렇게 한다. 자, 얘랑 똑같은 길이 먼저 찾을게요. 이거랑 똑같은 길이를 찾아서 이렇게 대칭 이동시킬 거야. 그러면 여기가 A1이라고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여기 초록길이랑 똑같은 선을 이렇게 잡아서 이 점을 A2 이렇게 잡자. 됐지? A2는 좀 손쉽게 구하겠다, 그지? 얘는 1,-3이라고 바로 곧장 나올 것 같고 A1만 잘 찾아주면 되겠어. A1을 찾으려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저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러 가자.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 기울기가 얼마래?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줬지.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를 이루는 접선. 그럼 기울기가 1짜리야. 그래서 얘를 식을 세워볼 수 있다. x-y 더하기 k는 0 이 정도로 세워놓고 원의 중심이랑 저 선까지를 이렇게 이었을 때 그것이 반지름과 동일해 라고 하면 접한다라는 걸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지. 그럼 그 거리가 루트 2가 된다라는 걸 보일 거야. 루트 2분의 1이랑 3 대입해보자. 1 빼기 3 더하기 k에 절대값을 씌웠더니 그게 루트 2가 된다. 그러면 k-2의 절대값이 2란 얘긴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접선 두 개였는데 내가 위에 있는 접선을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따라서 k는 0이랑 4 중에 4를 쓸 거예요. 더 위에 있으니까 절편이. 오케이.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다. 이 직선의 방식은 이렇게 생겨 먹은 애야. 더하기 4는 0 이렇게.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야?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한 점의 좌표를 찾아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점 좌표를 찾는다. 일단 이 점 좌표를 임의로 설정을 해볼게. A, B 정도로 설정을 한 다음 첫 번째 A랑 A1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써먹을 거지. 왜냐면 얘랑 얘를 수직이동분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일단 수직이라는 것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쓸게. 그러면 1-A분의 3-B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에서 A랑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왔죠. A-1은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다. 그러면 A 더하기 B가 4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써야 되는 건 얘네들의 무엇이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요. 이거 쓸 거지. 그래서 1이랑 A를 더해서 2로 나누면 A분의 2 마이너스 이제 Y좌표 2분의 B 더하기 3 더하기 4는 0이다. 요것도 써볼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변에다가 2를 곱해주면 A-B 그 다음에 2를 곱하면 8에다가 마이너스 2니 6이네. 걔가 마이너스 6 요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얘네 두 식을 연립하면 되는 거지. 요거랑 요거를 연립한다. 쟤네들 더해주면 2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되고 B는 5라는 것도 알게 되겠죠. 그래서 A랑 B가 구해졌고 그때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찾으라. 그러면 여기 A1이라는 것의 좌표가 마이너스 1,5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얘랑 같아서 이 점이랑 이 점을 결국 우리는 이어주면 된다. 그래서 내가 찾는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기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삼각형의 둘레랑 같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기가 2구 여기가 8이지.
88에 64 더하기 4 루트 68이 되겠네. 루트 68. 루트 68이면은 정리가 뭐로 되나? 2를 하면 34인가? 17? 2루트 17 이렇게 나오겠네. 4에다가 4, 7, 28에 됐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끝내도록 할게요. 만약에 혹시 질문이 더 있으면 각 담임선생님한테 번호를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문항을 더 찍도록 할게요.